12조 원을 들여 만든 배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 488m,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크기의 이 괴물 같은 애 지금도 호주 북쪽 바다 한복판에 떠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배인데 놀랍게도 이걸 만든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5,000명이 넘는 인력이 매달려 완성했지만 지금은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오늘은 세계 최대의 떠다니는 구조물 프렐류드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따지려면 먼저 배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엔진으로 스스로 움직여야 배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물에 뜨기만 하면 다 배라고 주장합니다. 일단 자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배 중에서 역대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녀석부터 살펴볼까요? 시와이즈 자이언트라는 초대형 유조선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458m에 달했는데 이 배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최고 속도로 질주하다가 완전히 정지하려며 5km를 더 가야 해 방향을 바꾸려면 뉴욕 센트럴파크 2개를 합친 면적만큼의 빈 바다가 필요했을 정도였죠. 이 배는 중동에서 미국까지 원유를 실어 나르며 황금기를 누렸는데 1988년에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당시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었고 하필 이 거대한 배가 폭격을 당해버린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국 이란 앞바다에 침몰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노르웨이의 한 회사가 해저에서 이 배의 잔해를 건져 올렸거든요. 해피 자이언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이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인도로 끌려가 18,000명의 노동자들 손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요즘은 환경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유조선을 건조할 명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와이즈 자이언트의 기록은 아마도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크기만 놓고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역대 가장 거대한 해상 구조물의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만든 프렐류드호거든요. 이 배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천연가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여정을 거칩니다. 천연가스는 원래 땅속 깊은 곳, 오래된 암석층 사이에 틈새에 갇혀 있어요. 수백만 년 전 죽은 생물들이 지하에서 엄청난 압력과 고온을 받으면서 가스로 변한 건데 이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첫 단계입니다. 문제는 가스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162도까지 온도를 급격히 낮춰서 액체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부피가 무려 6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풍선 안에 공기를 압축해서 작은 캔에 담는 것처럼 엄청량의 가스를 훨씬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액화된 천연가스를 LNG선에 실어서 수요가 있는 나라로 운송하고 도착한 다음에는 다시 기체로 바꿔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우리가 가스레인지로 요리하거나 보일러로 난방할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온 천연가스입니다. 보통은 이 모든 작업을 육지에서 처리하는데 땅속에서 가스를 뽑아 올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저온으로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거대한 플랜트를 건설하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호주 북부 해역에서 천연가스 매장지가 발견됐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육지에서 너무 멀리져 있었거든요. 가스를 뽑아서 본토까지 보내려면 해저에 긴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하는데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나 되니까 배관공사 비용만 해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장량도 대형 가스전과 비교하면 그리 많지 않아서 굳이 막대한 투자를 해서 개발할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었죠. 셀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발상을 했습니다. 가스를 육지로 가져오는 대신 공장을 바다로 가져가면 어떨까? 다시 말해서 가스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하는 모든 시설을 거대한 선박 위에 올려놓고 가스가 매장된 해역 바로 위에 띄워두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프라인을 깔 필요가 없으니 초기 투자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나중에 해당 해역의 가스가 고갈되면 이 배를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공장을 통째로 이사가는 것처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2012년 이 미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건조 장소는 한국 거제도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였는데 왜 한국이 선택됐냐면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전 세계적으로도 극소수에 불과했거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었고 특히 삼성중공업은 초대박 제작 분야에서 독보적인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엔지니어와 노동자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사용된 철강만 26만 톤에 달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랜드마크인 게이트웨이 아치를 5개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배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는 수치들이 더 있는데 이 배를 해저에 고정시키는 데 쓰이는 체인은 고리가 무려 25,000개나 되고 16개의 초대형 앵커가 바닥에 박혀서 이 거대한 구조물이 표류하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배 내부에 설치된 전선을 모두 이으면 도쿄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닿을 정도라고 하니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600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설계에 매달렸는데 가장 큰 난관은 일반적으로 넓은 부지에 펼쳐놓는 공장 시설을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모두 집어넣어야 했다는 거예요. 육상 플랜트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면적에 모든 장비를 빈틈없이 배치해야 했으니까 마치 테트리스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부품들을 정교하게 조립해야 했습니다. 이 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인데 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극저온으로 냉각시켜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은 시간당 1,500만 리터의 차가운 해가운 해수를 끌어올려서 가스를 냉각시키는데 이 양이면 올림픽 수영장 6개를 단 1시간 만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오염된 액화 천연가스는 선박 내부의 저장 탱크에 보관되는데 이 탱크의 용량이 올림픽 수영장 175개 분량이에요. 설계상으로는 이 배가 연간 360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 LNG 운반선이 와서 가스를 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번에 실어가는 양만으로도 런던 같은 대도시 전체를 일주일 동안 난방할 수 있을 정도죠. 이 배 위에서는 약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생활하는데 출퇴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호주의 브루이라는 도시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2시간 반을 날아와야 하거든요. 구글 지도에서 위성 사진으로 이 위치를 검색해봐도 그냥 새파란 바다만 보일 정도로 외딴 곳이에요. 그래서 선박 내부에는 직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 골프 시뮬레이터도 있고 식당과 숙소도 갖춰져 있죠. 물론 이런 생활 공간은 가스를 처리하는 위험구역과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호주 본토에는 별도의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하면서 필요한 물자를 공수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선박의 인터넷과 각종 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죠. 프렐류드호는 50년을 운영하도록 설계됐는데 처음 25년 현재 위치한 호주 북부 해역의 가스를 채굴하고 그게 고갈되면 배를 정비한 뒤 다른 해역으로 이동시켜서 또 25년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가 떠있는 바다가 결코 만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해역은 열대성 저기압이 수시로 통과하는 경로라서 사이클론 앨리, 그러니까 태풍 골목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렐류드호는 시속 300km의 강풍과 20m 높이의 파도, 통계적으로 만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극한의 폭풍까지 견딜 수 있게 건조됐습니다. 카테고리 5 등급의 초강 태풍이 덮쳐도 끄떡없도록 설계한 거죠. 쉘은 프렐류드호를 시작으로 더 크고 더 많은 해상 LNG 플랜트를 건조할 원대한 청사진을 그렸어요. 프렐류드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비슷한 선박을 여러 척 추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개발 난이도가 높은 해상 가스전을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드디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는데 각종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력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운영이 중단되고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멈추고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또 멈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킨 적도 여러 차례였고 몇 달씩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생산량은 애초에 목표했던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투자한 막대한 자본에 비해 실제로 생산하는 가스의 가치가 턱없이 부족했죠. 2022년에는 한 언론 매체에서 최근 역사상 가장 실망스러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12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선박이 제 기능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결국 쉘은 프렐류드호와 같은 초대형 해상 LNG 플랜트를 더 이상 건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속 프로젝트들은 전부 취소됐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프렐류드호의 세계 최대 선박 타이틀은 당분간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깰 만한 후속작 자체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해상 구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호주 북부 해역 위에서 조용히 떠 있습니다. 12조 원을 들여 한국에서 건조한 이 괴물 같은 선박이 기술의 승리인지 아니면 야망이 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실패의 상징인지는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이 판단해 줄 겁니다.